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소시 이제 좀 지겹다. 매일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비슷한 이야기다. 자, 그런데 왜 또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와 또 비슷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연예계 사태는요, 보통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굉장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프티 사태는요, 계속하여 까도 양파처럼 나오는 이 템퍼링 사태의 의혹들, 더기버스의 행태들, 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행보들, 그에 따른 전홍준 대표님의 현명한 대처까지 계속하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으니 이거 전달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 타이틀까지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피프티, 통수의 통수, 결국 인생 나락가버린 통수돌의 최후. 자, 이게 7월 달에 올라온 뉴스 기사 타이틀입니다. 이게 막 유튜브 제목 같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사태를 언론사들도 인생 나락가버렸다. 통수돌의 최후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워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피프티 멤버들 사태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저작권료 가압류. 가수 B씨가 85억 사기 논란에까지 휩싸였는데, 자, 이건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안성희 씨의 저작권료 가압류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타이틀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사태와 안성희 씨, 더기버스의 최후 행보를 우리가 왜 지켜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기사 내용이죠. 큐피드 프로듀서 안성일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 법원서 승인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료 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됐죠. 결국 안성일 대표가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했고 이 금액에 대해 안 대표의 저작권료 가압류를 서울 동부 지방법원에 신청해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후에 더 발견된 안성일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다. 지금은 추석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추석 기간 연휴가 끝나고 나면요. 아마 이번 달 내에, 빠르면 이번 달 중순 안에 지금 이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성희 씨가 용역 업무 진행 과정에 지금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신청한 가압류 신청이 이미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추가적인 자료도 확인만 되면 금방 가압류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면 안성희 씨는 이 가압류 신청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엄청난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 안성희 씨를 믿고 따랐던 피프티 멤버들의 행태에 대해 더욱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계획도 생각도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형사고발을 선택하게 됐다. 무슨 말일까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분쟁을 확대하고 싶었던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쟁점을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형사고발이라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을 지적한 것이다. 참 지금 봐도 황당무계하죠.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다른 변호사죠. 법률 대리인.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의 조정을 거부한 건 아니다. 조정은 소속사와 헤어지는 것과 소속사로 돌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헤어지는 조정은 하겠지만 돌아가는 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조정입니까? 그냥 아예 이 조정 자체가 어그러진다는 소리죠. 멤버들이 무조건 조정을 거부한 것처럼 나왔다. 아니 어트랙트 측에서는 멤버들이 돌아오는 것만을 원하는데 소속사와 헤어지는 조정과 소속사로 돌아가는 조정이라고 하는데 헤어지는 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헤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어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멤버들이 조정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한 말장난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정산 중이지만
활동으로 인하여 언젠가 플러스가 됐을 때 어트랙트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재무회계 부정행위가 이어진다면 정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이면서 절대 주주이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기에 방관할 수 없었다. 이게 다 헛소리로 증명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 배임죄 형사고발은 아직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를 한 이 변호사 측과 PFT 멤버들은요, 조만간 저 배임죄 형사고발한 내역에 대해서도 아마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PFT 멤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PFT 멤버들의 팬클럽이 보이콧, 불매 운동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에 발매된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밀어붙여서 발매한 바로 미국 버전 큐피드 앨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앨범이 너무나 허접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더기버스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다. 굉장히 허접하다라고 지금 막 엄청난 악평이 쏟아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정말 붕괴스럽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더기버스에서 진행했다라는 사실에 더욱더 충격을 받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이 디자이너 있지 않습니까? 이 앨범을 디자인했다라는 외주업체 있잖아요. 그것과 안성희 씨의 추가적인 유착관계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어떤 비판이냐. 이 앨범을 제작한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 스튜디오가 바로 이곳입니다. 현재 앨범 크레딧에 따르면 아트 디자인 디렉터는 이기호, 윤혜진, OHE 스튜디오다. 자,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디자이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트 디자인 디렉터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혜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윤혜진이라는 당사자가 지금 보면 이번 앨범에 디자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쭉 보면 요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뱀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윤혜진, 뱀뱀의 대표이사인데요. 자,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이 브랜드의 대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뱀뱀이라는 곳은 기능성 원단을 활용한 반려견 의류와 용품을 선보이는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전문 브랜드예요. 이 반려견 중에서도 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중에 집중하고 있다. 이 뱀뱀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위한 기준보다 반려견이 가진 특성과 본능을 있는 그대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뱀뱀이 추구하는 핵심 컨셉이다라고 합니다. 이 윤 대표는 이 디자인 분야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베테랑 디자이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윤 대표란 사람은 이 반려견 관련 디자이너로서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뭐냐? 이 윤혜진 대표라는 사람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번 PFT 멤버들의 앨범 디자이너가 아니냐, 그냥 동명이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 이 뱀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낸 계정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시안 뮤즈. 시안 뮤즈가 누군가요, 소씨? 맞습니다.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이 뱀뱀이라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함께 팔로우가 되어 있을까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강아지 브랜드를 디자인하던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지금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멤버들의 앨범 디자인을 맡길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물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뱀뱀이라는 강아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트 형태, 도트라는 건 이렇게 뭐 동그라미, 기호 또는 도형들을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을 활용한 디자인을 지금 이 강아지 브랜드 대표가 한 것과 유사하며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함께 팔로우가 되어 있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결국 관련 전문성도 없는 디자이너를 데려다가 작업을 했다라는 거다. 주구장창 웹 화면 디자인을 했던 디자이너들한테 업무를 맡기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망하게 된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 인쇄물, 쉽게 말해서 이 뱀뱀 디자이너가 홈페이지를 디자인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실물 앨범 커버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는 거죠. 같은 공을 치는 운동이라고 해도 이게 탁구공을 치는 것과 야구공을 치는 것과 골프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까? 똑같이 공을 치는 동작이지만 전혀 분야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분야가 다른 디자인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업체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서 앨범 작업을 시켰다라는 건데 이것도 횡령이 있을 수 있겠는데? 횡령?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어트랙트 측에서 추가로 발견한 안성일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할 거다. 애시당초 요번에 받아들여진 가압류는요. 아시다시피 앨범에 대한 가압류였습니다. 저작권료 가압류였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가압류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보니까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분명히 비싼 금액으로 어트랙트 소속사에게 돈을 받아서 지금 전문성 없는 디자이너를 활용하여 이런 황당무계하고 허접한 앨범을 만든 뒤에 그 금액을 꿀꺽한 게 아니냐, 횡령 배임한 게 아니냐, 이런 추가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빙성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피프티 멤버들의 이 부모님들은요, 지금 이런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멤버들이 함께 했다라는 걸 알면 난리가 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로는 전홍준 대표님이 계속 멤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버티는 건 본안소송 들어가기 전이라 그렇다. 본안소송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차라리 돌아가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연예계의 이 경력이 굉장히 긴 분이죠. 결국 디데이를 정해놓고 일명 이 브랜드 가치, 멤버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떨어지기 이전에 복구를 원했지만 그 시기가 지난 이상 본안 소송까지 들어갔는데 결국 부모님들이 멤버들이 돌아온다라고 한들 PFT 멤버들을 받아주겠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PFT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PFT 멤버들의 공식 팬카페예요. 근데 어느 날 카페를 폐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어트랙트 측에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카페를 폐쇄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식 팬카페 폐쇄는 당사에서 정한 게 아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단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만약 정말 템퍼링 사태에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PFT 멤버의 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어트랙트 측에서 지금 외부 세력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공식 팬카페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여러분들이 멤버들의 부모님들이라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이런 반구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존재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템퍼링 세력에 함께 동조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로 계속하여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80만 팔로워, 아이브는 180만 팔로워, 뉴진스는 160만, 르세라핌은 150만 팔로워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4세대 걸그룹 아이돌들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걸그룹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PFT 멤버들이
과연 저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냐? 팔로워 숫자가 86,600여 명. 굉장히 비교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원래는 92,0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자칭 팬연합이라는 곳이 자신들이 응원하는 가수가 올바른 길을 가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늘어놓고 있었던 유명한 쪼 계정이죠. 전홍준 악마화 실체, 피프티 뒤집힌 미국 여론, 왜? 막 이런 황당한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지금 이런 이야기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결국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같이 더기버스와 템퍼링 관련된 인물들의 행태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한 비방과 비판을 하던 이 당사자의 계정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특정인들을 차단하거나 비공개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그토록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 굉장한 비방을 쏟아냈었던 계정인데 이제 자신에 대하여 제대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차단을 하고 있으며 이 상태라면 조만간 이쪽 러브스 5050 역시 결국 비공개 처리가 되지 않겠나. 사실 이 계정은 더기버스의 직원이 회사 이메일을 가지고 가입한 계정이다라고 소문이 나서 막 로그인 시도도 굉장히 많았었죠. 자, 이렇게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은 계속 쏟아지는데 더 심각한 건 자, 아레나라는 잡지를 통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피프티를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 더기버스가 말하는 대세 컨텐츠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 보면 사실 2023년 3월이면 이 더기버스 직원들이 지금 PPT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소속사가 버젓이 어트랙트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외주업체에 불과했었던 쉽게 말하면 하청업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가지고 TV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하청업체가 삼성 TV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삼성의 소유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청업체가 우리가 삼성 TV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삼성의 이름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더기버스의 이 황당무계한 언론사 행태들까지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기버스의 배기사에 대한 의혹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이런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들을 쓰면서 자신들이 너무 폄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실제로 템퍼링과 가스라이팅과 외부 세력이 팩트가 맞는데 이게 어떻게 자극적인 말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인수인계도 안 했고 거기에다가 멤버들은 안성희 씨를 보고 내내 대표님을 하고 있고 더기버스 사무실을 피프티의 오피스라고 소개를 하고 심각하죠. 거기에 방금 앞에 말했던 자신들이 피프티를 만든 사람들이다. 여기에 전홍준 대표님의 지읒자 한 글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자, 이 바른 변호사 제가 최근에도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의 한 장면인데 이때 이야기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음원 수익이 어트랙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피프티 멤버들의 광고 수익 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 행사 수익 이런 것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어트랙트는 PFT의 음원 수익만이 유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더기버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러한 논란거리에 한 번 더 휩싸입니다. 이 더기버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IP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설명과 함께 특히 이 베스트 아시아 이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 소통적인 창구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더기버스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베스트 코리아는 알고 보면 정보통신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폐업을 2022년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 저작권 분야 플랫폼 활성화될까? 이 추계 학술대회라는 기사가 12월 15일 날 베스트 코리아가 31일 날 폐업하기 한 2주 전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때 소개된 이야기가 블록체인 기반의 음악 플랫폼 새로운 앨범을 이렇게 발매하여 지금껏 NFT로 거래를 하겠다. 근데 이 NFT라는 건 너무 복잡하지만 이 NFT 거래는 자신들이 최초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더기버스는 2022년 9월달 교보문고로부터 100억을 투자받았잖아요. 그런데 2022년 당시 매출은 6억, 순손실 4억이었던 기업입니다. 게다가 사업이라고는 어트랙트의 요요업체 더기버스의 외주 업무밖에 없었는데요. 이 당시 때 더기버스는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성수동 지하에서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경 안성희 씨의 인터뷰에서는 교보문고와 8월 달부터 바로 음원 저작권 관련 사업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 9월 달 교보문고가 100억을 투자하죠. 그런데 황당한 건 이 베스트 코리아가 그로부터 3, 4개월 뒤인 12월 31일 날 폐업을 합니다. 근데 이 교보문고와 더기버스가 얘기했었던 이 IP, 음악 저작권 관련 사업과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사라진 거죠. 이 베스트 코리아와 더기버스가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교보문고가 100억이라는 큰 돈을 왜 더기버스에 투자했는지는 이제 이해가 가지 않냐. 바로 이 베스트 코리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베스트 코리아가 안성희 씨의 폰지 사기건으로 지금 논란을 받고 있잖아요. 이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 자신들의 통수를 친 건 더기버스 안성희 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피프티 멤버들의 상황은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유승준 씨 있죠? 스티브 유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유는 유명세도 유명세, 돈도 벌만큼 벌었습니다. 중국 가서도 또 큰 수익을 냈죠. 하지만 피프티 멤버들은 돈을 벌어보지도 못한 채 템퍼린 사태에 휩싸이면서 지금 나락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멤버들의 부모님들 후회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스티븐 유, 유승진 씨의 부친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나 때문에 17년 동안 한국으로 가지도 못했다라는 후회를 하는데 이 멤버들의 부모님 역시 스티븐 유의 부친이 17년 후에 후회를 했듯이 언젠간 후회할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프티 멤버들 과연 항고 소송 이후에 어떤 앞길을 내다보고 있는 걸까요?